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황 대표 간의 설전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협상에 응하지 않아놓고 무슨 소리냐라고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니까 1대4 구도가 된 속에서 볼멘 소리처럼 게다가 이제 손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정이 좀 폭발했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뭡니까,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실제 고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좀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작거리에서 고성이라고 할 정도의 고성이 실제 나왔다는 거죠. 아주 낮은 목소리를 그렇죠. 얘기하다 조금 높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꽤 고성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뜯어 말리고, 저도 좀 마이크만 중간에서 뜯어 냉정을 찾으시라고. 예. 냉정을 찾으시라고. 대통령이 뜯어 말릴 정도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 고성 언쟁이 오갔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당 지지율과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총선과 대권은 다가오고 본인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역대 이런 제1야당 대표가 있었는가 싶은데요. 현직 대통령 면전에서 소리 높여 싸움박질을 하다니요. 대통령 앞에서 언쟁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논리에 밀린 황교안의 버럭인데요. 이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인 거죠. 논리로 밀리니 감정이 앞설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야 4당 간의 설전이 되어버렸으니 더 화가 났을 법한데요.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반대라는 명분이 없는 거죠. 정말 정치 초보티를 팍팍 내는 황교안 대표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1야당 대표가 국정 파트너라는 게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황 대표와 손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2시간 50분가량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에 따르면 심 대표는 정의당에서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의당에 따르면 심 대표는 선거제 논의가 밥그릇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정의당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선거제 개편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정동영 대표가 전했는데요. 이에 심 대표는 물론 다른 당 대표까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론을 펴면서 분위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황 대표가 그렇게라뇨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위기가 다소 격양되자 문 대통령이 나서 웃음기 띤 얼굴로 말렸다고 결국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소리를 높여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꼴불견입니까? 결국 문 대통령을 만나 패스트트랙의 부당함을 우기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 했던 건데요. 그렇게 우기면 수사도 안 받고 다 면책이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께 사면이라도 요청하려 한 건가요?
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을 대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빨리 패스트트랙 소환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고 언급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연고를 거론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요즘 골프를 잘 쳐서 좀 말썽을 빚고 계시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더 원고 나오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저 803 밑에 신영동에서 잘하셨고 대구 시방에서 나서서 수군이 보수니 그 겁내지 맙시다. 자랑스러워야죠.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 이럽니다. 에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 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행사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두고 2년 안에 죽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 그의 발언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고를 거론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한 겁니다. 이분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 의원은 9일 대구 엑스포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좌파 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안 대회 연단에 올라 이해찬 대표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해석해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날 당원들을 향해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얼마 전엔 나 죽기 전에 정권 안 뺏긴다고 한다. 너무 충격받아 택시를 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해 택시비를 10만원 주고 내렸다고 말한 겁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직접 하지 못할 말에 택시기사를 파는 치졸한 짓으로 상대당 대표를 욕보인다며 김 의원을 비판하는 의견과 죽기 전에 정권 안 뺏긴다는 이 대표 말이 더 막말이다라며 옹호하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10일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죽음에 관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의 막말은 사람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기사가 반감으로 한 말을 우스갯소리로 소개한 것이라며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막말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가 있는 거죠. 태초부터 그들은 막말의 후예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후진 정치를 내년에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